속도는 우려스럽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와 속도는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북한과의 대화뿐이었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대대급 무인기 전방 운영을 중지했다. 무인기를 통해서 정찰 활동도 하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정찰 활동을 못하게 하고 훈련까지도 못하게 하고 스스로 말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후엔 우리 육군 38만 명, 38만 명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냅니까? 이 38만 명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고전이자 지휘관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은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 이 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스24 홈페이지인데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 일부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표지가 되어 있네요. 영문판입니다. 예. 제목이 월드 클래식 리딩 북 on war 볼륨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 그 다음에 이거는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 읽기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지연이가 베아트리체 호이전데 이 사람이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 읽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가 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책은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을 읽고 나서 그 전쟁론 읽기라는 제목으로 또 책을 냈습니다. 낸 사람이 베아트리체 호이즈인데 윤시원 씨가 번역을 했군요. 예. 오홍국 씨가 지은 손자와 클라우제비처에게 길을 묻다. 완전히 클라우제비처라는 이 사람의 이 전쟁론이라는 책이 정말 전쟁론 부분에서 완전히 표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도 보니까 전쟁론 칼 폰 클라우제비처 예,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번역이 2016년 10월 9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칼폰 클라우제비처 전쟁론. 정가가 55,000원이고 판매가가 49,500원이군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같은 전쟁론 칼 폰 클라우제비처 예,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가 봐요. 이것은 책 세상에서 출판이 된 건데 1998년도에 이런 표지로 출판되었던가 봅니다. 예,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은 이분이 말한 대로
전쟁의 고전이자 지휘관의 필독서라 할 만하겠네요.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책인가 봅니다. 이 책 안에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한다. 적 병력의 섬멸, 적 병력을 섬멸하면 이긴다. 그 다음에 적 수도를 점령하면 이긴다. 적국의 동맹을 차단하면 이긴다. 요 세 가지인데 현 정부는 군사적 갈등을 완화해 적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조치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세 가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정부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정부죠.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정부. 스스로 38만 명으로 줄인다면 그 38만 명의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섬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마다에 설치되어 있는 적 전차 방어용 방어벽을 다 허물지 않습니까? 적 수도 점령, 이것도 완전히 지금 와서 잡아먹어라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국의 동맹 차단.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데 이 동맹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죠. 그런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 역시 이 한미일 동맹을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만은 박사의 말에 의하면 위안부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하는 것도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군사적 또는 이 동맹, 지금 동맹 관계니 이제 그는 말하기 힘들지만은 일본과의 한일 관계,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다라고 지만은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를 파괴하여서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차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 차단, 이 세 가지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 누가? 실제 정부의 조치. 그 다음에 우선 병력 자체가 극심히 감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첨단의 공격용 무기체계 등 전력 확보는 미비하다. 현재 국방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11만 8천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미 우리 군은 2006년 국방개혁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추가로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한다. 2005년 당시 북한 육군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대 1이던 병력수가 2022년이 되면 이제 2018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2019, 2020, 21, 22 3, 4년 후인데 말입니다.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대 1로 더욱 병력차가 심해진다. 절대적 숫자의 열세로 병력이 적에게 섬멸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자녀들을 군에 보내신 부모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간 사람들의 군인들 숫자가 적으면 섬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적에게. 서울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북한의 반격을 가하는 공세적 전력은 모두
좌절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40년 된 M48A O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대표적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 전차는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M48A OK 전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나왔습니다. 국방TV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M48A OK 패턴 전차 실사격 훈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40년 된 거라 그러잖아요. 40년. 이것만 가지고는 수도를 방어하기 힘들다는 의미죠. 네,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군요. 예, 방금 우리가 그 전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년 된 거 말고 여기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원의 군사 세계에 있는 내용인데 K2 전차 사격 집중 훈련. 예, 흑표 전차입니다. K2 흑표 최신형이죠. 이것으로 다 교체돼야 되는데 이 전차 생산이 중단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꽂히고 있습니다. 네, 흑표 전차 위에 있는 기관총을 지금 사용해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는 K2 흑표 전차 사격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좋은 전차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음, 북핵에 대비하는 삼축 체계 중 공격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MPR 대량 응징 보복 전력은 고사 상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 한미 미사일 협정상의 탄도 무게 제한을 해제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무사 미사일 개발을 약속했었다.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탄 KTSSM도 개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실전 배치는 요원하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군의 210 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의 화력여단의 창설과 작전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미군의 210 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 화력여단 창설도 안 되고 작전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군을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ISR 항공기, ISR 항공기라는 것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ISR이라는 것은 정보감시정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보감시정찰. 그래서 ISR 항공기, 정보감시정찰 항공기라 이 말이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미국 UES라고 하는 ISR 항공기 모습이 이렇습니다. ISR 항공기. 미국은 이게 얼마인지 몇 대인지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추정해서 20여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중국은 51기, 일본은 17기. 일본은 ISR 항공기 YS-11EB라고 하는 거네요. 일본의 ISR 항공기 이게 17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찰위성은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찰위성. 이것은 중공의 정찰위성인데 이 정찰위성이 중공은 몇 대나 되느냐? 지금 현재 30개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30개 정도가 지구를 돌면서 정찰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2021년까지 신형 10개를 더 발사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40기가 되죠. 40개의 정찰 위성이 뱅글뱅글 지구를 돌면서 이 한반도를 정찰한다는 거죠. 40개가 돌면서 이 정찰을 하면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도 여기 있죠. 여기 일본의 정찰 위성의 모습입니다. 일본도 정찰 위성 IGS 8개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IGS라는 것은 정보 수집 위성, 인텔리gen스 게더링 세틀라이트 되어 있는데 세틀라이트. 우리 한국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전력은 더 한심스럽다. 높은 고도를 요격할 LSAM 미사일은 2024년까지 전력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판문점 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 시험이 연기된 후 7개월간이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중단시켰겠죠, 정부에서.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전차 방어벽은 올해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다. 우리가 저쪽에 철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대전차 방어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유사시에 그것을 통해서 길을 차단해서 적의 전차가 남하하는 것을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어벽이죠. 그 지연시키는 동안 우리는 또 준비하고 반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방어벽을 다 허물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래 합니까? 이 방어벽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이 우리를 방어하는 이 방어벽을 없앱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에는 없다. 전방에 주력 부대가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 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대북 인계철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이 내려와서 이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을 건드리기만 해도 미국 본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이 참전하고 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이렇게 해줄 텐데 말입니다. 대북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이것이 이제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폐쇄됐다. 지난달이니까 여기서 지난달은 10월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2일자 신문이니까. 그러면 10월 16일이 되겠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이 거의 없다. 한마디로 수도를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걸 알고는 잠이 제대로 안 올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북한 세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일 만에 6월 28일이죠.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지금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이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이 거의 없어졌다. 이것을 알고는 잠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능력 없이 한미연합군 지휘 가능할까?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국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노무현 정부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무작정 시작했다. 대입 정책이나 원전 문제와 달리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 독단으로,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 바로 주사파들이 득실거리는, 주사파 출신들이 득실거리는 청와대죠. 청와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호언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큰 방해다. 키 리졸버나 UFG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임무를 우리 군이 수행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할 수 없다. 키 리졸버 훈련이 나왔는데 이 한미 연합훈련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 삼청 서기실의 안무라고 하는 태영호 전 북한 영국 주재공사가 쓴 책이죠. 그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는 그 책에 보면은
영국 쪽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쓰는 게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 페이지 407쪽인데, 거기 보면은, 좀 더 크게 가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어, 이제 북한 쪽에서 영국에다가, 야, 영국 너희들 그 한미 합동훈련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한 대답이 이겁니다. 영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도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영국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다. 키 리졸버 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방어훈련이다. 모든 국가가 군사훈련을 진행하지만 한미 합동훈련 수준은 매우 높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한미 합동훈련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영국군도 이 훈련에 참가해 많이 배우고 있다. 군사 강국이며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조차도, 영국 자기들이 말하기를 영국은 군사 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런 영국조차도 미국과 그런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의 그 놀라운 그 군사훈련을 미국과 한국이 하고 있다는 사실, 해왔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키 리졸버 훈련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 군사강국이며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조차도 미군과 그런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키 리졸버 훈련 참가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영국 쪽에서 북한 대사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키 리졸버 훈련, UFG 훈련, 미국군과 한국군이 함께하는 이 훈련 수준이 높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안 하면 안 하는데 이런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죠. 우리만 손해.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 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 계약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정찰 위성 한 대도 없잖아요. 중국은 30개에다가 앞으로 10개 돼서 40개가 우리 한반도 상공을 뺑뺑뺑뺑 돌면서 감시하고 정찰하고 있고, 이 정보가 전부 다 북한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중국이 북한과 함께 움직일 텐데, 북한은 그래서 30기, 40기의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미군하고 20여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8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한 미군 일본과 함께 삼국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작권 해소하고 미군은 우리 밑에 두고 뭐 하면은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미군을 지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 감시 정찰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 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 계획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없으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남북한의 공격 전력 비교. 북한은 전차가 탱크죠. 전차가 4,300대입니다. 우리는 2,4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거의 배죠. 다연장 방사포가 5,500대, 우리는 2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30배 가깝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차도 200대 미만이고 우리는 60여 대. 그 다음에 잠수함이 70여 척이고 우리는 10여 척. 7배나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잠수함 성능이라든지 현대화 이런 면에서까지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이 차이를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교해 보면 이 도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투 인무기 810대, 그 다음에 우리는 410대. 특수부대는 20만 명이고 우리는 20배니까 20만 명 되면 20만 명이 대한민국에 쫙 깔리면은 순식간에 마비될 것 같은데요. 독자적인 최소 ISR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지휘할 전략적 능력도 없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려는 무모함마저 감지된다. 어린애가 어른을 지휘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 사성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앉혀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국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낭만주의다.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과거에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청나라,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전쟁들이 한반도에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서 보면은 한반도가 저쪽 중공이나 러시아에게 뺏기면은 자기들 안보가 위험해지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고, 반대로 러시아나 중공 쪽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한반도를 전체를 먹어버리면 자기들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이 한반도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고 일본, 러시아, 중공이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또 잡아먹히는 겁니다. 또 잡아먹히고 한반도가 이 나라들의 전장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종전선언은 김정은 제거작전의 종료선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다.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김일성 직계 후손들이 지도자를 승계하는 전제왕정구조 국가라는 점이다. 이런 왕정의 특징은 국가 안보의 최우선선의가 왕정 유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지키는 게 목표인 정상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수령길사옹이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 두 가지, 즉 김정은 제거와 북한 정권 붕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참수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전 정권부터 참수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연내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면, 연내에 올해 내에 말이죠.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평시에 참수작전 위협이 없어지고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작아진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북한에는 그렇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왜? 종전선언이 없는 상태, 지금 전시 상태에서는 미국이 언제든지 참수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북한을 폭격할 수 있고, 그래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종전선언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북한 입장에서 하는 거죠. 대한민국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종전선언을 얻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유지한다면 안보 위협을 모두 없앨 수 있다. 핵 군축을 구실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가 없는 양보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양욱 씨의 글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당할 수 있다. 예.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국 화력 210 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이 없다. 거의 없다. 서울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다. 북한이 말입니다.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 경고의 글이네요. 경고의 글. 경고의 글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대한민국 편에 서 있는지 북한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